발음 왜 이러지? 아, 야, 우리 지난번에 그걸 다 했나? 우리 공간 도형을 다 했죠? 선 마이크에 불이 안 들어왔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공간 도형에 제가 17페이지 예제 1번까지 했고, 그 뒤에 하나가 있거든? 그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공간 도형을 끝내고, 공간 좌표를 하고 끝낼 거예요. 앉으셔도 되는데. 안 돼. 이게 뭐야? 왜 이거 너같이 생긴 이건 공간 좌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영화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 수업을 들어야 하지 않는 거. 어? 수업을 들어야 하지 않는 거. 아, 오늘 간다고? 내일 가면 되잖아. 아, 내일에 이제 영어 학원도 있고. 아, 내일은 영어 학원 있어? 이제 수요일엔 동아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동아리 계획 올라왔어. 어디 올라왔네? 이렇게? 그래. 자, 우리 거기 18페이지.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것 중에 이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 기억나니?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정사형의 길이 요걸 구하는 거였는데, 요 물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정사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는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냐면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이용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첫 번째인데 L분의 L'은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는 무슨 각이냐면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평면 위에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이 교선의 수직인 직선에 놓여서 이렇게 정사형이 생기는 경우. 그래서 요걸 L'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냐.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 그래서 L분의 L'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는 무슨 각이었냐면 이면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다. 그러니까 길이는 종류가 몇 개였다고? 두 개예요, 두 개. 크게 두 개. 근데 넓이는 뭘로만 풀어? 안녕? 넓이는 현주 이거 하나 가져가. 이따 할 거야.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물체에 대한 정사형을 이걸 S라고 하고 S'이라고 하면 반드시 뭘로만 구해야 됐다고 했던데 S분의 S'을 코사인 세타 반드시 무슨 각으로만? 이면각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사형의 넓이는 뭘로만 푼다고? 이면각의 크기로만 문제를 푼다. 항상 그렇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근데 정사형의 넓이는 이면각을 통해서만 넓이를 구한다. 알았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잘 들어봐. 내가 물체의 넓이와 그림자의 넓이를 알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면각의 크기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이 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의. 두 번째 방법은
넓이의 정사형. 그러니까 정사형으로 구하는 거지. 이해돼요? 정의는 뭐야?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넓이를, 이면각의 크기를 진짜 구하던가.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생긴다고. 하나는 넓이분의 넓이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던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만 풀어볼게. 띠리 예제 1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만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방법 문제를 풀어보란 얘기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BDE라는 요 노란색 평면과 EFGH라는 이 바닥에 있는 이 빨간색 평면이 이루는 뭘 구하는 거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봐봐. 노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이루는 처음에 정의를 쓴다고 치자고 뭘 찾아야 되니? 교선을 찾아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정의를 쓰려면 정의가 뭐였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서 이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걸 구해야 되니까 교선 찾고 수직인 두 직선 찾아야 되잖아. 그럼 현재 이 노란색 평면, 니 잘 봐봐. 노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보이니? 이 그림상에서? 불편하다는 거야 이게. 이해해? 무슨 말인지? 교선이 어딨어? 니네는 안 보이지. 근데 노란색 이거는 평면이야. 모양만 삼각형이지. 뭐 할 수 있어? 확장할 수 있어요. 빨간색도 사각형이지. 사실은 평면이거든.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 그럼 교선이 보여 그래도? 육안상 안 보이지. 맞아? 내 말 동의해? 네 노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만나서 생긴 이건 교점이야. 얘는 교점. 교선이 보이냐고 혹시? 당연히 이 빨간색 평면이 이렇게 확장하고 노란색 평면이 이렇게 확장하면 보이겠죠. 근데 니네 그게 확장해서 눈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잖아 잘.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고. 노란색 평면을 빨간색에다가 뭐 시키냐면 정사형을 시켜요. 정사형을 시키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니? 파란색 정사형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 노란색 삼각형에 대한 정사형 아니냐? 그럼 내가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삼각형이니까. 내가 이걸 한 변의 길이를 그냥 1이라고 칠게. 1이라고 치면 1이라고 보면 얘는 얼마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럼 파란색 넓이는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잖아요. 정사각형의 절반이니까. 한 변의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넓이가 2분의 1일 거거든. 맞아요? 얘분의 얘를 계산하면 그게 코사인 세타다. 근데 그 세타가 뭐라고? 반드시 이면각의 크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루트 3분의 정사형의 넓이.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이에요. 걔가 코사인 이면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구한다는 거야. 엄청 쉽다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둘 중에 니네가 문제를 봤을 때 편한 방법으로 풀어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이것도 겁나 웃긴 개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엄청 재밌는데 알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옛날에 엄청 웃겼는데 안 웃긴가 봐. 잘 봐. 정사면체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만 하면 생각난다 이제. 예를 들면 죄를 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야 돼. 알겠지? 예를 들면 이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잘 들어요. 정사면체.
노란색 평면하고요. 요 빨간색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게 크기를 구하고 싶어? 이면 가게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뭐가 보여 잘? 교선이 보이는 거 맞아?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어서 답을 구해도 되겠지? 맞죠? 동의하죠?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볼게 내가. 노란색에 대한 정사형을 여기다 내려보자. H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노란색에 대한 정사형인 거 보이니? 보여요? 그럼 저 파란색 넓이는 잘 들어. 저 H가 어디 온다고 그랬지? 무게중심. 그럼 봐봐. 빨간색 정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놈의 H가 여기 있거든. 무게중심에.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요 넓이가 정사형의 넓이야. 전체 삼각형이 몇 분의 몇? 3분의 1. 맞아요? 정삼각형, 내가 큰 정삼각형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어쨌든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이야. 근데 빨간색 정삼각형이나 노란색 정삼각형의 넓이가 어떻지? 똑같겠죠? 답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야. 노란색 정삼각형의 넓이 분의 노란색 정삼각형 넓이 분의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게 코사인 이면각이죠. 그래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코사인 세타 값도 안녕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나 편한 거라고? 이해돼? 이게 선택이야. 나중에 해봐. 기억나면.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이건 마무리 짓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마지막 이제 공간 좌표만 하면 끝나요. 공간 좌표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끝나나요? 일찍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 해보면 알겠죠? 너네가 받아들인 그거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빨리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제가 그 숙제형 거 문제풀이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요거가 끝납니다. 공간 좌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진짜로. 한다? 무슨 좌표라고요? 공간 좌표. 우리 지금 3D 하는 거야, 3D. 좌표 평면은 수직선 몇 개로 이루어진 거고? 2개. 공간 좌표는 수직선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X축, Y축, Z축. 이 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수학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중에 물리를 좀 해보는 사람은 물리할 때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교좌표 3개 만난 거거든. X축, Y축, Z축. 이렇게 하기도 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지상으로 그냥 그런 공간이구나가 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쪽에 X축의 음의 방향인 거고 Y축의 음의 방향, Z축의 음의 방향이 되죠. 그 공간을 약간 몇 등분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위로 몇 등분? 야, 아니 상상을 좀 해보라. 위로 몇 등분이야? 길치인 저에게 네가 도와줘봐. 위로 몇 등분? 4. 밑으로 몇 개? 4등분. 맞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어쩔 수 없어. 약간 좀 이렇게 좀 보이면 좋긴 하기지. 평면도형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 입체처럼 보이는 게 문제 푸는데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녕 뭐 큰 이렇게 그게 있지 않다. 네. 알겠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봐. 먼저 이
공간에 제가 지금부터 점의 좌표를 찍을 건데 거기 써있지만 2, 3,1이라는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위로 1칸 이렇게 올려서 그림을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게 잘 입체처럼 보이냐? 그게 안 보이면은 이런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뭘 만드시면 되냐면 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형. 무슨 면체? 직육면체. 잘 안 되시면 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2, 3,1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근데 선생님은 점 찍는 격을 맞나요? 라고 물으면 점 찍는 격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되게 약간 두리뭉실하잖아. 왜 종이에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느낌상은 자기가 좀 이렇게 알아듣고 싶으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봐도 된다.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부터 보면 이거 다 우리가 필요한 건데 그거 봐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우리가 공간에서 점을 다룰 거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점이 A, B, C가 있으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면 그냥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런 느낌이거든. 그치? 근데 좌표축에 내린 수선의 발에서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두 번째가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세 번째가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이런 것들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 내가 이 2, 3,1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몇 도를 긋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90도를 긋는 거지. 90도. 됐어요?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이겠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축에 내렸기 때문에 뭐의 좌표 0이야? 무조건 Y좌표랑 Z좌표는 0이죠. X축상에 있으니까. 맞아? 누구만 살아남아? X좌표만 살아남아서 2, 0,0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만약에 얘들아 봐봐. A, B, C라는 놈을 X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점의 좌표가 몇이 된다는 거야? A, 0,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X축상에 내렸으니까. 뭐가 0이야? Y좌표, Z좌표는 0이겠지. 그럼 Y축상에 내리면 누가 0이야? X랑 Z좌표가 0이죠. Y좌표만 살아남는 거예요. 알았지? Z축에 내리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Z축상에 놓으면 Z축에 있는 모든 점은 뭐의 좌표랑 뭐의 좌표가 0이야? X, Y가 0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0, 0 얼마? Z가 된다. 그렇지. 됐어요?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기억해놔. 거기다 적어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급하지 않은 문자 0 이렇게 적어놓으면 끝이에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면은 언급하지 않은 문자가 YZ지. 걔네 0인 거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언급하지 않은 문자가 XZ죠. 걔네가 0인 거고.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X좌표, Y좌표 0인 거다. 쉽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치? 세 번째. 이번엔 좌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좌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잘 생각해봐. 이것도 평면이 얘들아 몇 개가 있냐면 봐봐. 여기 봐 칠판. XY 평면. 무슨 평면? XY 평면. 보이죠? 요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YZ 평면. 이미지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 YZ 평면. 여러분 앞쪽에서 이게 앞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Z 평면. ZX 평면이라고 하지. 옆쪽에 세워진 평면. 평면이 총 몇 종류가 있냐면 3종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평면 몇 개로 나눈 거지?
세 개를 나눈 거지. 하나, 둘, 셋.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마치 쉽게 보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벽 평면, 바닥 평면, 이쪽 벽 평면. 항상 그런 구조니까. 맞지? 모든 좌표 공간이 그렇게 평면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럼 봐봐. 요 점을 x, 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려보세요. 딱 여기 찍히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일단 x좌표는 2, y좌표는 3. 하지만 뭐의 좌표는 0인 거야? z좌표는 0인 거야.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의 다른 말은 z좌표가 0인 애들이에요. 그럼 yz 평면의 다른 말은 뭐겠어? x가 0인 것. xz 평면의 다른 말은 뭐겠어요? y가 0인 애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점의 좌표가 y좌표 0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냐? 점에 a, b, c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y 평면에 내렸으니까 뭐만 0이야? z만 0이야. z만 0 이렇게. 그래서 a, b, 0이 되죠. 됐지? 두 번째,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의 좌표가 0 되는 거예요? x좌표가 0 되는 거야. b, c. 세 번째,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의 좌표만 0 되는 거야? y좌표만 0 되는 거지. y만 0 주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봐봐. x, y 평면이면 언급하지 않은 문자가 z거든. z만 0. x만 0. y만 0. 그럼 매우 쉽다. 알았죠? 다 통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 늘 저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언급하지 않은 문자를 0으로 만들어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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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좌표 축의 대칭인 점. 이제는 대칭이야. 좌표 축의 대칭. 쉬워. 이거 한 번에 갈게. 다섯 번째, 좌표 평면의 대칭. 이거 한 번에, 다 한 번에 갈 거야. 여섯 번째는 원점 대칭이죠. 한 번에 갑니다. 잘 들어. 그냥 쉬우니까. 똑같이 얘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급하지 않은 문자만 부호 반대. 부호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급하지 않은 문자만 부호 반대. 근데 알지? X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꾸죠? 그래, Y의 부호를 바꾸잖아. Y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꿔? X의 부호를 바꾸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은 그냥 쭉 읽어봐. 첫 번째가 X축 대칭이거든? X축 대칭이니까 뭐의 부호를 바꿔? YZ 부호를 바꾸고. 맞죠? Y축 대칭이면 뭐의 부호를 바꾸고? XZ 바꾸고. Z축 대칭이면 XY 바꾸고. 좌표 평면은 똑같아요. 동그라미 5번에 1번에 보면 XY 평면이면 Z의 부호만 바꾸면 되고, YZ 평면이면 X의 부호만 바꾸면 되고.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원점 대칭이면 다 바꿔라. 왜? 원점 대칭이면 아무런 말을 안 했잖아. XYZ라는 표현 안 했으니까 다 바꾸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알았지? 어렵지 않아요? 다시. 수선의 발은 언급하지 않은 문자를 0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대칭하는 경우는 언급하지 않은 부호만, 문자만 부호를 바꾸면 된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문제만 풀어보자. 어렵진 않으니까 한 문제만 해볼게. 한 문제. 문제 1번에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이 3,5,7이 있다 얘들아.
B점 한번 구해볼까요? B점은 뭘 구하는 거냐? Y축 대칭하래요. 아휴, 쉽다. Y축 대칭 A가 3,5,7이라고? 그럼 뭐만 바꾸라고요? 언급하지 않은 놈의 부호만 바꿔라. 누군 냅두고 Y는 냅두고 얘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로 바꾸면 B점 나온다는 거지. 그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돼? Y축 대칭하면 저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점 B를요, 이번에는 Z축 대칭해보자. 점 B를 Z축 대칭. 그 뭐의 부호만 바꿔라고? Z는 냅두고 X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맞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엄청 쉽지?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지? 쉽지? Y축 대칭이면 언급하지 않은 부호만 바꾸라고 부호를. Z축 대칭이면 언급하지 않은 놈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2번도 해볼까? A가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예요. 원점 대칭하래. 원점 대칭. 그럼 뭐 하라고요? 다 바꾸라고. 3, 마, 4, 5 이렇게. 그 다음에 점 B를요. ZX 평면 대칭.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그럼 어떻게 하라고? Y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Y만 바꿔라. 나머지는 냅두고 이렇게. 되겠죠? 진짜 되는 거 맞지? 그래. 끝났어. 나머지 너무 쉬워서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 다음 넘겨볼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잘 들어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모든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했던 그거와 똑같다. 대신에 축이 하나 늘었죠? 그러면 공식에 뭔가가 추가돼요. 끝입니다. 아니 쉽다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 뭐 x1, y1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x2, y2가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없지? a, b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루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2 빼기 1을 한 다음에 뭐하고? 제곱하고 2 빼기 1을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면 끝이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공간 좌표이기 때문에 무슨 좌표가 새로 생겨 지금? Z좌표가 생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어. 여기에 Z좌표만 추가로 하나 더 들어오는 것밖에 없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Z2 빼기 Z1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유야 같은 이유로야. 니네 봐봐. 이거 중학교 4학년 때 배우지 않아요? 직립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배우지? 니네. 여기 점부터 여기 점 사이에 요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이거 어떻게 배우지? 안 배워? 배우죠? 어떻게 하지? 그때 어떻게 했지?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이 직각삼각형으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 이걸 A라고 하고 이 B라고 하면 얘는 뭐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죠. 맞아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더 추가되는 거지. 이 길이가 C잖아. C.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나오고 A, B, C까지 제곱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게 공간 좌표죠? 요 점이 x1, y, z, 1. 얘는 x2, y2, z2. 그럼 요 길이를 구하는 게 3분 a, b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몇 번 쓰는 거야? 2번 쓰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끝. 그러니까 내가 쉽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 좌표 평면이지. 아니 그 좌표 평면 두 개잖아. 공간 좌표로 가면 몇 개가? 하나만 더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 알았어?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럼 니네 별말 안 할 테니까 봐봐. 여기가 만약에 x1, y1이에요. 여기가 x2, y2면 여기에 m 대 n 내분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기억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주구장창했던 내분점. 내분점 구하는 점의 그 공식도 기억나지?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간으로 넘어가서 여기 Z1이 붙고 여기 Z2가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니네가 알고 있던 그 공식이 그냥 하나씩이 더 추가되는 것밖에 없다. 알았나요? 무슨 말인지? 똑같아.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그냥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야. 왜? 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그렇게 풀면 끝이라고. 이해하시나요? 문제 한번 볼게. 이게 공간 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문제 1번에 봐봐. 좌표 공간에 P라는 점이 2, 2,3이라고 있었대요. 거기 보시면은 Q점이 무슨 점이니? YZ 평면에 대칭 이동시킨 점이야. YZ 평면 대칭 이동. 그 점을 Q라고 해보자고요. 불러봐. 몇 몇이야? 마이너스 2, 2, 얼마? 3이죠? 맞냐? 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루트, 니네 아마 하고 나면 느낄 건데,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시니까 4의 제곱이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0이죠?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0이지. 답은 얼마? 4.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니네 왜 여기 0, 0 되는지는 알지? 이게 지금 어디 대칭 이동시켰어? YZ 대칭 이동시켰지. 봐, 이런 느낌에 봐봐. 편의상 제가 얘를 YZ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건데 P점이 2, 2,3으로 잘 들어봐. 당연한 거니까. P점을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거지. 얘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YZ 평면이면은 뭐의 좌표가 0이라고요? X 좌표면 0 되는 거죠. 그럼 요 점이 여기를 내려오려면 몇 칸 내려와야 되냐? X 좌표면 2칸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얘는 X 좌표가 2였지. 근데 YZ 평면에 있는 애들은 X 좌표가 최대 얼마? 0이죠. 그러니까 몇 칸 내려오는 거야? 2칸 내려오는 거야. 다시 몇 칸 내려가야 돼? 2칸 내려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Q가 되면 당연히 거리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칸 내려와서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요렇게 이미지상 생각해도 된다. 알았죠? 이게 잘 되면 조금 편하겠죠?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안 어렵다고 제 말 믿어주세요. 3, 마이, 4예요. P점을 구하래. P점은 뭔데? YZ 평면 대칭. 또 나왔네.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몇 3, 마이, 4가 P점의 좌표가 되겠지. 맞죠? YZ 평면에 대칭 이동한 점 P. 그 다음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Q. 간다.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축에 내렸어, 얘들아. 축에. 그걸 뭐라고 부르래? Q라고 부르래. 몇, 몇? 3, 0, 0. 된 거지? 문제가 뭘 구하라고? PQ의 길이 구해라. 루트에 빼서 제곱 66에 36 빼서 제곱 4 빼서 제곱 16 맞아요? 그래서 얼마? 56 되겠죠. 루트 56이 답입니다. 2루트 14겠지, 그치?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지?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안 그래요? 그냥 뭐가 하나가 더 드러난 거야. Z좌표가 하나 더 드러난 거지. 그밖에 없어. 우리가 나머지는 다 평면 좌표에서 했던 그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 넘겨서 문제 3번 해볼게. 문제 3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해볼게. 앞에 있는 문제 2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문제 3번. A점의 좌표가 마일, 2가 있어요. B점의 좌표는 2, 마3,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 C, Y축 위의 점 C. 얘들아, 점 C는 그러면 뭐의 좌표는 0이야?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 0, Z좌표 0. 그럼 얘는 모르죠? 미지수 둘게요. A라고 둘게. A. 됐나? 근데 뭐라고 했어 문제가?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 봐봐.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 맞니?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는 거지, 그치? 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AB. 구해봐, 빨리. 루트. X좌표 빼서 제곱하는 거죠? 9. 더하기 Y좌표 빼서 제곱하는 거지? 4.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1. 그럼 얼마야? 루트 14가 되겠죠? 이게 AB의 길이고. 설마 요거 못하는 사람 없지, 그치?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4. 플러스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A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1이죠? 이렇게. 얘는 루트에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산수하는 거지.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에 1 더하기 A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4가 돼서 루트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5가 되겠죠. 나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치? 누구 제곱은? 너 제곱은 너고, 끝? 아유. 너 제곱은 너 더하기 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풀면 답이겠죠. 됐죠? 네.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여기까지는 별게 없죠? 그냥 뭐 산수하는 느낌이잖아. 문제 4번이 우리가 배운 앞에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 4번을 해볼게. A점, B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봐. 뭐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정사형의 길이라고 구하라고 했죠. 선분 AB의 XY 평면 유래의 정사형의 길이. 선분 AB를 어디로 정사형 시키라고? XY 평면 위로 뭐 시켜라? 정사형 시켜라. 봐봐. 이게 되게 쉬운 거야. 공간좌표 오면. 왠지 알아? 그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 앞에 배운 걸로 안 풀어도 돼요. 봐봐.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여기가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A점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진짜 쉬워. B점이 5,8로 있었다고 치고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XY 평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정사형 길이 구하는 거니까. 무슨 발 내려? 수선의 발. 불러봐. 되게 쉽다니까? 불러봐. XY 평면에 되는 수선의 발 불러봐. 2, 1, 0. 그럼 당연히 B점도 뭐 해야 돼? 수선의 발 내려야지. B 프라임 얼마야? 불러봐.
5,0 됐어요? 저 A'과 B'을 연결한 게 정사형의 길이지. 끝입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시는 게 답이에요. A'과 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답이다. 됐냐? 근데 이거는 Z좌표 0이죠? 그럼 순서상 하나가 죽어버리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좌표 평면처럼 풀면 되지. XY 평면. X축과 Y축으로만 이루어진 좌표 평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라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끝이죠. 맞나? 루트에 빼서 제곱하면 9, 빼서 제곱하면 4, 4, 16. 그래서 답은 얼마? 5.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저렇게 구하면 된다고. (2번) 볼래? 2번은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얘들아 봐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다시 여기 A점 B점이 있었어.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었어.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요 빨간색 직선하고 XY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뭘 구하는 거냐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맞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찍어서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요 만난 요 점과 요 A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요 각도가 세타가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겠죠?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방금 우리가 해왔지만 이 AB의 길이를 L이라고 봤을 때 정사형의 길이를 A', B'이라고 하면은 이 정사형의 길이를 A', B'을 하면 요 길이가 우리 알고 있죠? L분의 L'이 뭐가 될 거라? 코사인 세타가 될 거라는 거. 그럼 L은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됐나요? 얼마냐? 루트에 3, 3은 9, 4, 4, 16에 얘는 Y좌표도 있으니까 5, 25예요. 그래서 루트 50이죠? 5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죠? 그래서 L 길이는 5 루트 2. L 프라임 방금 구했죠? 5라고? 5.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코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세타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분의 파이, 45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알았지? 좌표 공간에 오면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야. 앞에 거는 좀 같이 엮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방법이 더 생긴다. 만약에 니네가 앞에 있는 공간 도형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공간 좌표처럼 모든 점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니네가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방법이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거라.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넘겨봐. 문제 7번 해볼게. 요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문제 7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3, 3, 4, 1, 2,2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y 평면 위에 점 P가 있네. 근데 문제가 AP 더하기 BP의 무슨 값을 구하시는 거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기억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약간 이런 느낌. 얘들아 이게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봐. XY 평면. 이 평면 위에 적당한 점 P가 어딘가 있는 겁니다. 이 P는 막 돌아다니겠죠? 근데 A라는 점이 이 정도 찍혀 있고요. 그냥 대충. B라는 점이 이 정도 찍혀 있어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아마 알 거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이거 해봤던 기억나니? 이 문제 똑같이 어디서 풀어봤지? 좌표 평면이 가면 있어요. 그쵸? 맞냐?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나 또는 Y축 위에 점 P가 있다. Q가 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맞아? 그런 거 풀어봤던 기억나지? 그거 어떻게 했지 보통? A, B 둘 중에 하나를 얻다가 얘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지. 그 다음에 뭐해? 쭉 펴서 선분의 길이를 구했던 거 기억나? 그거랑 똑같아요, 방법이. 당연한 거야. 봐봐. 빨간색, 노란색 길이를 밑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A를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A 프라임이라고 찍어버리면은 얘 좌표는 몇 컴마 몇 컴마 몇이니까 Z좌표만 부호 바꾸면 되죠? 1, 2, 마이너스 2가 되고 분명히 P가 어디 있던 간에 노란색 선분 두 개의 길이는 어떨 거예요? 같을 게 분명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P는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때 노란색과 빨간색 더한 거의 최소값을 위로 구하는 건 불편한데 맞지? 밑으로 구할 때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어떨 때였죠? A'과 B를 뭐 하는 거야? 일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가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 맞지? 기억나지? 요 문제가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 의미가 그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4 플러스 1 더하기 66에 36이 돼서 루트 얼마가 되냐? 41이겠죠.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 됐죠? 알겠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긴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볼래? 뭐가 나와? 제가 아까 얘기한 무슨 점?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공식 봐봐. Z좌표만 없애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돼요? 그거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고 거기 1번은 내분점. 제가 따지기 안 할게. 2번은 외분점. 3번은 무슨 점? 중점. 중점도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것밖에 없지. 맞아요? 4번은 무슨 심? 무게중심. 더해서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게 끝이다. 이해돼요? 다 똑같은 거라고. 하나씩만 더 추가된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기 이 공간좌표 오면 이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을 보통 잘 안 써요. 더 쉬운 방법을 얘기해 줄게. 간다. 이해해. 나는 그 내분점, 외분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할 거예요. 간다. 여기 봐.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A, B를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한답니다.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실 거예요. P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쓰시고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렇게 쓰고요. P점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보통은 이해를 다 하더라고요. A에서 B로 가려면 몇 칸가요? 플러스 8칸 가지. 그걸 1대 3으로 놀아가지면 된다. 8칸을 가야 되는데 한 칸, 3칸 가는 거야. 그럼 하나가 몇 칸이야? 2칸이죠? 그럼 P점의 좌표는 플러스 2만 더 가면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2란, 마이너스 얼마야? 6이죠. 이게 P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 Y점의 좌표는 또 몇 칸가요? 8칸 가죠? 1대 3이지? 그럼 또 플러스 2칸? 플러스 6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쉽지 않나요? 다행인 거 뭔지 아니? 분수가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도 니네 공식 써서 복잡하게 계산해봐. 이런 입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 관계거든. 닮음이야. 1대3이라는 얘기는. 그 비율만큼 가는 거니까. 얘 몇 칸가? 마이너스 8칸. 그럼 마이너스 2칸, 마이너스 6칸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P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해볼까요? Q점은 몇 대 몇으로 외분하냐? 3대2 외분이죠.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A, B. 그럼 Q는 어디 있게? 3대2 외분이야? 3대 2가 되는 여기가 Q점의 좌표입니다. 3대2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Q점이 어디 있지? A, B의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막 이런 것도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3대2면 얘 몇 대면? 1대2예요. 근데 마8, 마3, 1이고요. 0, 5, 마7이야. 몇 칸가? 플러스 8칸. 몇 칸가? 플러스 16칸. 맞죠? 아유, 쉽다. Q점의 X좌표는 16.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외분점으로 풀지 않겠다는 거야. 내분점으로 풀겠다는 거야. 얘 플러스 8칸. 얘 플러스 16칸. 21. 여기는 마이너스 8칸. 여기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23. 끝. 이렇게 Q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 문제는 PQ의 중점이죠? P, Q의 중점. 이거 뭐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쿨하게 더해서 2로 나누시면 5, 10, 마이너스 2,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M좌표를 구하시면 답이에요. 근데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안 쓰고 암산으로 해도 돼. 이거 되니까. 필요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았지? 2번 해볼게. 2번.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 1이고요. B점의 좌표는 5, 마2, 마3인데 거기 밑줄 볼래? A, B가 X, Y 평면에 의하여 1대 M으로 내면 된다. 밑줄 A, B가 X, Y 평면에 의하여 1대 몇으로? M으로 내분 된다. 너무 쉽다. 봐봐. 내분이죠? A, B 빠방 빵빵 빵빵빵 XY 평면은 뭐의 좌표가 0이야? Z좌표 0이죠? 끝났어요. 1대 3이에요. 1대 3입니다. 답이 1대 3이야. Z좌표가 0이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칸 갈 동안 여기 마이너스 3칸 가는 거니까 몇 대면 내분한다는 얘기야. 1대 3 내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은 3이야. 얼마나 쉬워. 무슨 말인지 되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많다. 그렇게 풀면 된다. 이해가 되지? 안 될 리가 있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뭐 설명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 넘겨서 문제 4번에 1번. 왜? 무게중심을 한 번만 풀어보려고. 아, 너무 쉬운데 그냥 할게. 안 하면 섭섭하니까. A점이 4번에 1번이에요 1, 2, 3이에요 XY 평면의 대칭 이동한 점 P. 불러볼래? XY 평면 대칭이야. 불러봐. 뭐야? 1, 2, 0. 그래. 얼마나 쉬워. 그 다음 Q. 원점 대칭이야. 뭐야? 마1, 마2, 마3. 그 다음에 R. R은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뭐죠? X축 대칭이면 불러봐.
1 컴마 마이 컴마 얼마? 마3 맞지? 어? 어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맞아요. 왜 0이라고 했어?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야? 무게중심 G의 좌표죠? G는 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고? 3으로 나눕니다. 더하면 1이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G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쓸 때 이런 것도 보면 좋을 텐데 얘네 세 점은 전부 다 뭐가 똑같냐? Z좌표가 다 똑같죠? 동일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Z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평면 위에 있다. 세 점이.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지. Z좌표는 늘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할 테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좀 뭐 괜찮겠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